제가 불당골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1965년 9월 초순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처음 만난 불당골은 금정산 법무사였어요. 팔송정리라고 하는 곳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무거웠느냐? 일주일 동안 안동에서 부산까지 오면서 콩밭에 자고 소나무 밑에서 또 학교 교실에서 부산에 와서는 점포 밑에서 자면서 그렇게 힘들게 걷고 또 걷고 묻고 물어서 일주일 만에 도착한 곳이 법무사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걷다가 보니까 법무사 일주문 가기 전에 이미 저녁때가 거의 되어 왔어요. 터덜터덜 걸어서 올라가니까 의산교라고 하는 다리가 나왔고, 그 다리를 지날 무렵에 큰 종소리가 쿵 하고 나는데 그 여운을 따라 생각이 흐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불만스러워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찾아가는 곳이긴 하지만은 또 누가 나를 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반길거 걷지도 않은 그 큰 절에 드나드는 마음은 처음에는 상당히 불안하고 뭔가 참 그런 만큼이나 마음도 무거웠는데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참 안정이 많이 됐습니다. 일주문을 지나고 또 현악문 그곳을 지나가니까 큰 건물이 나왔는데 이름이 보제루라. 널리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누각이다. 그것을 거쳐서 마당에 가니까 조금 높은 곳에 대웅전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보였어요. 그 곁에 문이 열려 있는데 법당이지 싶었는데 어떤 둥그렇게 생긴 점잖은 스님이 몸을 가볍게 이렇게 천천히 흔들면서 경전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앞에 가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스님, 불교를 연구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 딴에는 유식한 용어를 쓰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읽던 글을 멈추고 그렇습니까? 지금 올라온 길을 거슬러 내려가면은 왼편에
종무소라고 쓰여진 강판이 나올 겁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마치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점잖게 무게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뒤돌아 내려가는데 그 종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큰 종, 예불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종성 번외단 이 종소리를 듣는 나그네여 귀 기울여 들으소서. 이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당신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불안, 초조, 번뇌망상이 종소리가 사라지듯이 사그라질 겁니다. 지혜장 보리생, 그래서 이 불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 하면은 지혜가 자꾸 커져가고, 그렇게 되면은 번뇌망상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지옥 출산계 살아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중생들도 이 종소리를 들으면은 고통을 여기게 되고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크고 작은 번뇌 세계조차도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발언하면서 치게 되는 것이 종소리의 근본 뜻입니다. 그 종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면서 터벅터벅 내려와서 보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죠. 왼쪽에 종무소가 보였어요. 들어갔습니다. 어떤 스님이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보이대요. 또 같은 말로 물었습니다. 불교를 연구하려면 뭐? 불교를 연구해요? 이리 앉으시오. 아주 위압적인 그런 말로 대했습니다. 이제 앉아서 첫 마디가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또 이런 말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대답을 하고 나니까 왜 저래 올락해요?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 좀 이렇게 이상한 눈초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보따리에 뭐 이상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좀 봐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끌려보더니 강구국민학교 5학년 2반 적응 통장이 나왔어요. 제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통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 통장이 왜 나와요? 나는 천연덕스럽게 우리 형님이 그곳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절에 가서 쓰라고 주워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뭘 또 이렇게 자꾸 뒤지더니 그 당시에 그 까만색 접는 칼이 있었어요. 휴대용이죠. 칼을 보더니 사고 치고 온 거 아니요?
아닙니다. 사과나 무나 뭐 이런 걸 좀 깎아 먹으려고 그래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통장을 보는 순간에 참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나쁜 행동을 한 것을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왔어요. 850원인가 동전까지 합쳐서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통장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만일에 1965년 강구 국민학교 5학년 2반 학생이 된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참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별일을 다 한다 해도 그 어린이들의 돈을 훔쳐서 갖고 온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마 그때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55년 전에 5학년이면 아마 13살, 12살 정도 돼서 지금 막 70이 가까울 겁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도 저는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댄 거 보면은 제가 어떤 데는 의리해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간이 큰지 좀 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이어서 하는 말이 신분증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문화재도 많고 국보도 있고 소중한 거 많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여기는 안 됩니다. 혹시 암자라도 가겠어? 예. 뭐를 몇 자리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써가지고 주면서 이곳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성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보이고 그 암자를 지나가면은 금강암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 시킨 대로 했죠. 올라가니까 큰 전나무 두 그루가 있고 기와를 입힌 자그마한 문이 나오는 곳이 금강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작은 방 앞에 하얀 고무신이 한 걸려 있는데 그곳에 앞에 가서 주지스님 계십니까? 주지스님 계십니까? 이렇게 용맹 없는 음성으로 말을 했어요. 기운도 없지만은 겁도 나고 뭐 이런저런 그로 해서 그렇게 말이 힘이 꺾여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 문을 슬 여는데 보니까 노스님이었어요. 아마 70 전후였지 싶은데 확실히는 모르겠고 근데 얼굴이 해맑은 노스님이 고개가 약간 이쪽으로 이제 빼딱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내 생각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됐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편지를 보여드렸더니 들어오시오. 말도 그렇게 얌전하고 키도 자그마하고 체구가 왜소했어요. 그래 이제 절을 한번 하고 꿇 앉아 있으니까 고향이 어디요? 경북 안동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해요? 황윤구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절에 오면은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행자라고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그걸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일찍이 자취를 많이 해가지고 밥은 잘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쪽에 가면은 배처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거기 가서 같이 지내시오. 그래서 보따리를 들고 저쪽 방에 가니까 배처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에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키는 자그만한 분인데 머리는 완전히 막 스님처럼 대머리가 돼가지고 거의 없고 그런데 두 눈썹은 새카마가지고 얼이 동글동글한데 당구스봉 일본 말입니다만은 그 아래는 짤룩하고 위에는 펑퍼짐한 그런 옷을 당구스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나한님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웃음이 속으로 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부산 초량에 살았는데 여관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할머니한테 쫓겨나가지고 가서 살다가 그 할매가 죽어가지고 다시 본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본처가 쫓아내 버렸대. 그래 어때 수소문을 해서 법무사 건강암에 와서 마당도 쓸고 제사 있으면은 장 보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발을 벗게 되었는데 신발이 장화였습니다. 긴 장화를 신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벗지 않고 안동에서 부산까지 오다가 보니까 벗어보니까 발 아래가 공기가 안 통하고 해가지고 허옇게 부풀어가지고 헤엄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선 아픈 발을 씻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가을인데 왜 장화를 신고 부산까지 왔겠습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